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아 마음 놓고 떠날 수 있는 여행지가 어디일지 다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비대면 관광지 100군데를 뽑았답니다. 대부분 탁 트인 공간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들이었는데요. 천혜의 자연 환경을 지닌 람사르, 즉 습지대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겨울 철새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어요.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 소중해 보이지 않는 서해안, 남해안의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랍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소중한 가치를 품고 있는데요. 특히 서해안의 금강은 쉴 곳을 찾아 먼 길을 날아온 나그네 새들의 휴식처이자 겨울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있지요. 그 중에서도 머나먼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를 따라 겨울을 나기 위해 우리나라 금강에까지 날아오는 겨울 철새, 가창오리를 아시나요? 매년 흔히 볼 수 있어서 우리는 쉽게 접해왔지만 사실 이 가창오리는 멸종 위기종으로 세계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날아와준 가창오리인 창이, 도연이와의 특별한 우정이 생기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그 사연 속으로 따라가 보도록 할까요? 제목, 창이와 도연이의 우정. 이름 모를 희귀병에 걸려 새해 아침을 병원의 침대에서 맞이한 7살 도연이는 시무룩해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새 한 마리가 인사하듯 눈을 서로 마주쳤답니다. 엄마, 저 새들은 날개가 있어서 날아오르는 거지? 옆에 있던 엄마가 대답했어요. 그럼. 도연이는 힘없는 목소리로 나지막히 말했어요. 그럼 나도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두 다리로 걷지 못하는 대신 하늘을 훨훨 날 수 있으니까. 잠시 생각에 잠긴 엄마는 도연이에게 수십만 마리의 새들이 하늘을 훨훨 날아오르는 아름다운 금강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도연아, 우리 새해 첫날인데 엄마랑 함께 바람도 쐴 겸 밖으로 나가볼까? 엄마는 도연이에게 옷을 입히고 휠체어에 태운 채 외출 준비를 했지요. 차에 오른 지 얼마 안 돼 내린 언덕에는 쌀쌀하지만 기분 좋은 바람이 도연이의 얼굴을 스쳤어요. 자, 도연아, 저기 저 하늘을 봐. 우와, 엄마, 저게 뭐예요? 하늘을 뒤덮은 커다란 검은색 물결이 춤을 추듯 일렁이고 있었답니다. 먼 바이칼에서 날아온 가창 오리떼란다. 그래서 바이칼 오리라고도 하지. 우리나라에서 아주 멀고 먼 시베리아 나라에 사는데 겨울이 되면 모든 생명들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로 무척 춥단다. 그래서 새들은 가을이 되면 아주 멀고 먼 길을 날아와 우리나라에서 따뜻한 겨울을 난대. 호기심으로 두 눈이 휘둥그레진 도연이가 말했어요. 우와, 정말? 날개만 있으면 그렇게 멀리까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엄마는 지그시 미소를 지으며
도연이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나갔지요. 도연아, 날개가 있다고 쉽게 누구나 이렇게 멀리까지 날아올 수 있는 건 아니야. 때로는 맹수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추위와 싸우기도 한단다. 가창오리들은 숱한 시련을 꿋꿋이 이겨내야 이곳 아름다운 금강에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거란다. 러시아 시베리아 서쪽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의 하나인 레아강이 있답니다. 레아강은 가창오리들에게 먹이와 쉴 곳을 제공하고 삶의 터전이 되어주는 소중한 고향이지요. 이곳에 이제 태어난 지 석 달 된 새끼 가창오리가 엄마와 함께 비행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자, 날개를 펴고 엄마처럼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자, 한번 해보자. 날듯날듯한데 잘 안 돼요. 포기하지 말고 발 밑을 보지 말고 저 멀리 바라봐. 그리고 힘차게 날개를 저어보는 거야. 창이는 작은 날개를 열심히 움직이며 엄마와 함께 열심히 날갯짓을 했어요. 그리고는 얼마 후 우와, 엄마! 내가 난다! 날아요! 새끼 가창오리 창이는 그렇게 생애 첫 비행에 성공했답니다. 주로 저녁이나 새벽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가창오리들은 식물이나 곡물의 나달, 수초, 수중 곤충류 다슬기 등을 잡아먹는 잡식성 조류예요. 창이도 먹잇감을 찾기 위해 비행에 나섰지요. 큰일 날 뻔했네. 창이가 하마터면 사나운 짐승에게 먹힐 뻔했지 뭐예요. 아름답게만 보이는 대자연 속에서도 언제 생명을 위협할지 모르는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답니다. 해마다 8월쯤이면 철새들의 대이동이 시작이 돼요. 창이야, 이제 우리가 사는 이곳을 떠나야 할 때가 왔구나. 마음 단단히 먹고 우리 서두르자.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응, 이곳은 곧 우리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온 사방이 꽁꽁 얼어붙게 될 거야. 시베리아의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따뜻한 강이나 호수를 찾아 우린 떠나야 해. 이렇게 창인의 가족은 따뜻한 남쪽 나라로 멀고 먼 여행을 떠났어요. 겨울이 시작되면 남쪽으로 부는 계절풍을 타기도 하고 높은 산맥을 넘는 상승 기류를 타기도 하면서 가창오리와 같은 겨울 철새들은 먼 거리를 여행하게 된답니다. 이제 태어난 지 석 달 전후된 어린 철새들에게 갑자기 불어오는 돌풍이나 거센 바람은 또 다른 대자연의 시련인 셈이지요. 자, 이제 우리 저곳에서 쉬어갈까? 엄마, 이곳은 어디예요? 응, 우리 중간 도착지인데 바이칼호란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야. 앞으로 우린 이곳으로 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날아야 해. 그러니 이곳에서 푹 쉬면서 힘을 비축하자. 아름다운 호수, 자연이 베풀어준 풍부한 먹잇감. 이곳에서 철새들은 고단한 날개를 잠시 접고 평화로운 시간을 만끽할 수가 있지요. 창이야, 조심해. 큰일 날 뻔했어요. 사냥꾼의 총소리에 놀라
재빨리 몸을 피한 창이는 엄마의 품에 안겼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철새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또 날기를 반복하여 몽골 대평원을 넘어서면 시베리아 곳곳에서 몰려든 가창오리 떼들이 자연스럽게 수백만 마리씩 무리를 지어 비행에 합류를 하게 돼요. 처음에는 가족 단위로 움직였다가 나중에 수백 마리가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힘이 센 수컷이나 암컷들이 앞장을 선답니다. 맞바람을 헤치며 앞으로 방향을 잡다 지치면 다른 새가 바통을 이어받아 선두에 나서지요. 가창오리들의 먼 여행은 밤낮 없이 계속되고 어린 가창오리들이나 체력이 약한 가창오리들은 그만 무리에서 떨어져 슬픈 죽음을 맞기도 해요. 자연의 거친 도전과 그릇된 인간들의 위협, 이 모든 것을 견디고 가창오리들은 동서 7,000km, 남북 3,500km인 시베리아를 가로지르고 거친 땅 징기스칸의 나라 몽골 대평원을 지나 우리나라 금강을 찾아오게 되지요. 이야기를 듣던 도연이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우와, 엄마, 저 어린 새도 그렇게 멀리서 힘든 고비를 넘기고 여기까지 날아온 거지? 그럼, 그러니까 도연이도 희망을 가져야 해. 알았지? 너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어. 응, 엄마, 한번 해볼래요. 나도 걷고 싶어요. 엄마 손잡고 금강을 걸으면서 멀리서 힘겹게 날아온 철새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철새들이 마음 놓고 날아다닐 수 있는 더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 우리 도연이는 꼭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시간은 흘러 생명의 기운이 대자연을 움트게 하는 희망의 계절 봄이 찾아왔어요. 병원에서 도연이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발을 내디디며 걷는 연습을 열심히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도연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며 증세가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도연아, 도연아 나야. 창이. 어딘가에서 들리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창밖에는 새 한 마리가 창을 쪼아대고 있었답니다. 넌 그때 봤던 작은 가창오리구나. 도연아, 눈을 감고 네가 간절히 원하는 걸 빌어봐. 그러면 이루어질 거야. 자, 그래 됐어. 그럼 이제 눈을 떠봐. 눈을 떠보니 도연이는 어느새 금세라도 떨어질 듯 하늘 위에 둥둥 떠 있었답니다. 아니야, 무섭지 않아. 다시 한번 눈을 떠봐. 와, 내가 하늘을 날고 있어. 창이와 창이의 친구들이 모두 모여 도연이를 바구니에 태운 채 하늘 위를 훨훨 날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도연아, 내 고향 시베리아는 여기에서 아주 먼 곳이야.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정말 먼 길을 날아온 거야. 때로는 버티기 힘들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 이곳까지 날아왔단다. 난 너에게 용기를 주려고 이렇게 찾아왔어. 이건 내 깃털이야.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걸 보고 하늘을 한번 봐봐. 네가 바라보는 하늘, 바로 그곳에 내가 있을 거야. 알았지? 도연이는 창희에게 물었어요. 어디 멀리 떠나는 거야? 이제 내 고향 시베리아로 돌아가야 해. 하지만 꼭꼭 다시 올 거야. 알았지? 도연아, 정신 차려. 도연아! 식은땀을 흘리며 웅얼거리고 있는 도연이를 보자 어머니는 놀라서 흔들어 깨웠어요. 잘 가. 내년엔 꼭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거야. 눈을 뜬 도연이의 손에는 작은 깃털 하나가 들려 있었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다시 찾아온 금강의 가을. 이맘때면 금강은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든 철새들로 고요하던 수면 위에 수백만 개의 잔물결이 일지어. 창희는 도연이와의 1년 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베리아에서 몽골 대초원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날아와 다시 금강 하늘을 날았어요. 안녕, 도연아. 잘 있었니? 응, 네가 준 선물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 그리고 나도 너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 꿋꿋하게 자기의 힘으로 걷는 모습을 당당히 보여준 도연이에게 창희가 말했어요. 도연아, 축하해. 그리고 고마워. 네가 있어 금강에서 보내는 올 겨울은 더 따뜻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지킨 둘의 모습을 바라보던 금강의 하늘은 환한 빛을 따사롭게 비춰 주었답니다. 전라북도 군산에는 금강 철새 조망대가 있답니다. 소보루 이모들은 이번 동화를 준비하며 이곳에 가서 다양한 종의 철새들도 관찰하고 아름다운 금강도 바라보며 우리 자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얼굴에 태극무늬가 선명한 수컷의 가창오리. 이 희귀종인 지구상의 가창오리 떼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갯벌에 찾아온다고 해요. 봄, 가을을 들러가는 나그네 새들이 한 달 정도 머무르며 영양 보충하며 쉬었다 가고 겨울 철새들도 찾아와 이곳에서 따스한 겨울을 나며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뉴질랜드의 한 연구에 의하면 큰 뒷부리 도요새의 발신기를 달아 확인해 보니 날아가는데 쉬지 않고 9일 동안 날아 서해안에 도착을 했대요. 그 결과 몸무게가 반으로 줄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만큼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온 여행길. 그런데 안타깝게도 갯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답니다. 갯벌에 사는 생물들이 죽으면 그것들을 먹고 사는 다양한 동물들도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곁에 있는 갯벌이나 바다에 나가보면 사람들은 뒤돌아서서 쓰레기를 버리곤 해요. 우리의 소중한 자원 갯벌을 지킬 수 있도록 자연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사람들과 다양한 자연 생물들이 오래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러기가 기럭기럭 우는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맨 앞에 서서 맞바람을 맞으며
비행 경로를 정하는 새는 그만큼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가장 힘이 센 녀석이 선두에 선대요. 그러다 힘이 빠지면 다른 새가 바통을 이어받지요. 기럭기럭 우는 것은 우리 모두 힘내자 라는 뜻으로 서로 간에 힘을 주며 응원하는 소리라고 해요. 우리도 한 명 한 명 자연 환경 보호에 힘쓰자고 서로에게 한마디씩 하며 실천해 보기로 해요. 그럼 우리 사는 지구가 더욱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